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연인에게 보낸 카톡을 확인하지 않아 30분마다 잘 지내? 라는 메시지를 보내고 읽음 표시가 뜨지 않아 가슴이 쿵쾅거리는 자신의 모습을, 또는 연인이 친구들과 만나는 날이면 혹시 다른 이성이 있는 자리는 아닐지, 나보다 더 재미있는 시간을 보내고 있는 건 아닐지 불안해하며 시간마다 위치를 확인하는 자신의 모습을, 이런 경험이 있으시다면 오늘의 영상은 바로 여러분을 위한 것입니다. 안녕하십니까? 러브 SOS 365입니다. 오늘은 많은 분들이 고민하시는 집착하지 않는 법에 대해 이야기를 나누려 합니다. 제가 이 주제를 선택한 이유는 최근 한 상담 때문입니다. 지난주 한 30대 남성분에게서 긴급 상담 요청이 왔습니다. 러브 SOS 365님, 제가 사랑하는 여자가 저와 헤어지자고 합니다. 이유를 물었더니 제가 너무 집착해서 부담스럽다고 하더군요. 그래서 제가 이전 연애는 어땠는지 물었더니 놀랍게도 거의 모든 연애가 비슷한 패턴으로 끝났다고 합니다. 처음에는 열정적으로 시작했지만 점점 상대방에게 집착하게 되고 결국 상대방이 질려서 떠나는 패턴이었습니다. 이 이야기를 듣고 문득 깨달았습니다. 이분만의 문제가 아니라는 것을, 많은 분들이 사랑과 집착의 경계에서 헤매고 계신다는 것을. 그래서 오늘은 집착하지 않는 법에 대해 여러분과 진솔한 이야기를 나누고자 합니다. 제 개인적인 이야기로 시작해볼까 합니다. 저도 20대 초반, 첫 연애에서 엄청난 집착을 했던 경험이 있습니다. 당시 여자친구가 연락이 안 되면 학교, 집, 아르바이트 장소까지 찾아다녔고 친구들과의 약속도 모두 취소하고 여자친구만 만나려 했습니다. 결국 3개월 만에 그 연애는 끝났고 여자친구는 떠나기 전 이런 말을 남겼습니다. 너는 나를 사랑한 게 아니라 나를 소유하려 했어. 그 말이 10년이 지난 지금도 제 가슴에 깊이 남아 있습니다. 그리고 그 경험을 통해 진정한 사랑과 집착의 차이를 깨달았습니다. 오늘 이 영상이 여러분에게도 그런 깨달음의 순간이 되길 바랍니다. 1. 집착의 정체와 그 원인. 집착이란 무엇일까요? 사전적 정의로는 어떤 것에 지나치게 마음을 빼앗겨 거기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상태를 말합니다. 연애에서의 집착은 상대방을 통제하려는 욕구, 상대방 없이는 자신이 불완전하다는 느낌, 그리고 상대방을 잃을지도 모른다는 극도의 불안감으로 나타납니다. 흥미로운 점은 집착이 사랑의 반대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오히려 집착은 잘못 표현된 사랑, 방향을 잃은 사랑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진정한 사랑이 자유와 성장을 추구한다면 집착은 소유와 통제를 추구합니다. 왜 우리는 집착하게 될까요? 심리학적으로 보면 크게 3가지 원인이 있습니다. 첫째, 애착 불안입니다. 어린 시절의 불안정한 애착 경험이 성인이 된 후 연인 관계에서도 불안감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내가 충분히 사랑받지 못하면 버림받을 것이라는 무의식적 두려움이 집착으로 나타나는 것입니다. 둘째, 낮은 자존감입니다. 자신을 충분히 가치 있게 여기지 못하는 사람들은 파트너의 사랑을 통해 자신의 가치를 확인받으려 합니다. 그래서 파트너가 조금이라도 관심을 덜 보이면 극도로 불안해합니다. 셋째, 자기 정체성의 부재입니다. 자신만의 뚜렷한 정체성, 목표, 취미, 관계망이 없는 사람들은 파트너를 통해 자신의 존재 의미를 찾으려 합니다. 이럴 경우 파트너는 그 사람의 전부가 되고 이는 건강하지 못한 의존으로 이어집니다. 제 상담 경험 중 기억에 남는 사례가 있습니다. 35세 여성 내담자는 남자친구가 주말에 친구들과 축구를 하러 가겠다고 했을 때 극도의 불안감을 느꼈다고 합니다. 저는 주말마다 남자친구를 만나는 것이 당연하다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갑자기 자기 시간을 갖겠다고 하니 나를 덜 사랑하나? 다른 여자를 만나려나?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 내담자의 경우 어린 시절 바쁜 부모님 때문에 충분한 관심을 받지 못했고 그 결과 성인이 된 후에도 내가 충분히 좋은 사람이 아니라서 사랑받지 못한다는 믿음을 갖게 되었습니다. 남자친구가 자신과 시간을 보내지 않으려는 것을 자신이 충분히 매력적이지 않아서라고 해석한 것입니다. 이처럼 집착의 뿌리는 생각보다 깊습니다. 단순히 집착하지 마라라는 조언으로는 해결되지 않는 문제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집착에서 벗어날 수 있을까요? 제가 오늘 여러분께 알려드릴 2가지 핵심 원칙이 있습니다. 이 핵심 원칙. 1. 사랑의 정의를 명확히 하라. 집착하는 사람들의 첫 번째 문제는 사랑에 대한 잘못된 정의를 갖고 있다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사랑을 이렇게 정의합니다. 사랑하면 모든 것을 함께 해야 한다. 사랑하면 상대방의 모든 것을 알아야 한다. 사랑하면 항상 함께 있어야 한다. 이런 정의가 과연 건강한 사랑일까요? 저는 그렇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진정한 사랑은 두 사람의 삶이 만나 서로를 풍요롭게 하는 것입니다. 두 사람이 각자의 삶을 살면서도 서로의 성장을 응원하고 지지하는 관계입니다. 상대방을 소유하는 것이 아니라 상대방의 자유와 행복을 존중하는 것이 진정한 사랑입니다. 제가 상담했던 한 커플의 이야기를 들려드렸습니다. 40대 중반의 이 커플은 10년 넘게 데이트를 하면서도 놀라울 정도로 건강한 관계를 유지하고 있었습니다. 비결을 물었더니 남자분이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우리는 서로의 인생을 존중합니다.
아내가 주말에 친구들과 여행을 가고 싶다면 저는 그것을 응원합니다. 저 역시 제 취미 생활이나 친구 모임을 자유롭게 즐깁니다. 그렇다고 서로를 덜 사랑하는 것은 아닙니다. 오히려 각자의 시간을 통해 더 풍요로워진 이야기를 나눌 수 있어 좋습니다. 이 커플의 사랑은 서로를 구속하는 것이 아니라 서로를 자유롭게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들은 함께 있는 시간의 양보다 질에 집중했고 그 결과 10년이 지나도 서로에게 신선한 매력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또 다른 예로 제 대학 선배 부부의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이 부부는 결혼 초기에 많은 갈등을 겪었습니다. 아내는 남편이 퇴근 후 바로 집에 오기를 원했고 주말에도 항상 함께 시간을 보내길 원했습니다. 반면 남편은 가끔 혼자만의 시간이 필요했고 주말에는 자신의 취미 생활도 즐기고 싶어 했습니다. 상담 과정에서 아내는 자신의 집착적 행동이 사실은 버림받을지도 모른다는 두려움에서 비롯되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어린 시절 아버지의 갑작스러운 이별 경험이 성인이 된 후에도 영향을 미치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 깨달음을 통해 아내는 점차 남편의 개인 시간을 존중하게 되었고 남편 역시 아내의 불안을 이해하고 더 세심하게 소통하게 되었습니다. 지금 이 부부는 15년 차 부부로 서로의 공간을 존중하면서도 깊은 사랑을 나누고 있습니다. 이처럼 건강한 사랑의 정의를 갖는 것은 집착에서 벗어나는 첫 번째 단계입니다. 사랑은 소유가 아닌 존중, 통제가 아닌 자유, 의존이 아닌 상호 성장입니다. 이런 정의를 마음에 새기고 일상에서 실천해 나가시기 바랍니다. 다음 핵심 원칙, 이 자신의 삶을 살아라. 집착에서 벗어나는 두 번째 핵심 원칙은 자신의 삶을 사는 것입니다. 집착하는 사람들의 가장 큰 특징은 자신만의 삶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들의 세계는 파트너를 중심으로 돌아갑니다. 파트너가 무엇을 하는지, 어디에 있는지, 누구를 만나는지에 모든 관심이 집중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파트너의 행동에 따라 자신의 감정이 극단적으로 요동치게 됩니다. 파트너가 연락을 늦게 하면 불안해지고 다른 이성과 대화하는 모습을 보면 질투에 사로잡히고 자신과 시간을 보내지 않으면 버림받는 느낌을 받습니다. 이런 상태는 마치 롤러코스터를 타는 것과 같습니다. 하루에도 수십 번 기쁨과 불안, 행복과 절망을 오가는 감정의 롤러코스터를 타게 됩니다. 이는 정신적으로 매우 소모적이고 고통스러운 경험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자신의 삶을 살 수 있을까요? 몇 가지 구체적인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첫째, 자신만의 목표와 꿈을 설정하시기 바랍니다. 파트너와 관계없이 순전히 자신을 위한 목표를 세우는 것입니다. 새로운 직업 스킬을 배우거나 올해 도전하고 싶었던 취미를 시작하거나 건강 목표를 세우는 거 모두 좋은 시작점이 될 수 있습니다. 제가 상담했던 한 내담자는 남자친구와 헤어진 후 극심한 우울감에 시달렸습니다. 그녀의 삶은 철저히 남자친구를 중심으로 돌아갔기 때문입니다. 상담 과정에서 그녀는 대학 시절부터 꿈꿔왔던 베이킹 클래스에 등록했고 점차 자신만의 시간을 즐기는 법을 배웠습니다. 6개월 후 그녀는 작은 온라인 베이킹 사업을 시작했고 새로운 관계에서도 이전과는 다른 건강한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둘째, 다양한 인간관계를 형성하시기 바랍니다. 연인 외에도 가족, 친구, 동료, 멘토 등 다양한 관계를 통해 정서적 지지와 소속감을 얻을 수 있습니다. 모든 감정적 필요를 한 사람에게 의존하는 것은 건강하지 않습니다. 제 친구 중에 결혼 후 모든 친구 관계를 소홀히 했던 사람이 있습니다. 그는 아내와의 관계만으로 충분하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몇 년 후 아내와 큰 갈등을 겪었을 때 그는 의지할 사람이 아무도 없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이후 그는 의식적으로 오래된 친구 관계를 복원하고 새로운 커뮤니티 활동에 참여하기 시작했습니다. 그 결과 더 균형 잡힌 삶을 살게 되었고 역설적으로 아내와의 관계도 개선되었습니다. 셋째, 자기 돌봄의 시간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명상, 운동, 독서, 산책 등 혼자만의 시간을 의식적으로 만들고 즐기는 습관을 들이는 것입니다. 처음에는 어색하고 심지어 불안하게 느껴질 수 있지만 점차 이런 시간이 자신에게 얼마나 중요한지 깨닫게 될 것입니다. 30대 후반의 한 여성 내담자는 20년 가까이 단 한 번도 혼자 영화를 보거나 식사를 한 적이 없다고 했습니다. 항상 누군가와 함께 있어야 한다는 강박이 있었던 것입니다. 상담 과정에서 그녀는 조금씩 혼자만의 시간을 갖기 시작했고 처음으로 혼자 여행을 다녀온 후에는 제가 저 자신과 함께 있는 것이 이렇게 편안할 줄 몰랐습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자신의 삶을 사는 것은 연인과의 관계를 소홀히 하라는 의미가 아닙니다. 오히려 더 건강하고 풍요로운 관계를 위한 기반을 마련하는 것입니다. 자신의 삶이 충만할 때 연인과의 관계도 더욱 깊고 의미 있게 발전할 수 있습니다. 4. 집착과 건강한 관심의 차이. 여기서 한 가지 중요한 질문이 생길 수 있습니다. 관심을 가지는 것과 집착하는 것의 경계는 어디인가? 이 질문은 많은 분들이 혼란스러워하는 부분입니다. 건강한 관심과 집착의 차이를 몇 가지 관점에서 살펴보겠습니다. 첫째,
동기의 차이입니다. 건강한 관심은 상대방의 행복과 성장을 바라는 마음에서 비롯됩니다. 반면 집착은 자신의 불안을 해소하기 위한 행동입니다. 예를 들어 파트너가 늦게 귀가할 때 안전하게 귀가했는지 확인하고 싶어서 연락하는 것은 건강한 관심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혹시 다른 사람과 있는 건 아닌지 확인하기 위해 연락하는 것은 집착에 가깝습니다. 둘째, 상대방의 반응 차이입니다. 건강한 관심은 상대방이 편안하게 느끼고 감사히 여깁니다. 반면 집착적 행동은 상대방에게 부담과 압박으로 다가옵니다. 파트너가 여러분의 행동에 불편함을 표현한다면 그것은 이미 건강한 관심의 경계를 넘어섰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셋째, 자신의 감정 상태의 차이입니다. 건강한 관심을 가질 때는 마음이 편안하고 안정적입니다. 반면 집착할 때는 불안, 두려움, 강박적 생각에 시달립니다. 만약 파트너의 행동을 확인하지 않으면 극도로 불안해진다면 그것은 집착의 신호일 수 있습니다. 실제 사례를 통해 이 차이를 더 명확히 이해해 보겠습니다. A씨는 여자친구가 친구들과 여행을 갈 때마다 시간별로 어디에 있는지 확인하고 사진을 보내달라고 요구했습니다. 여자친구가 답장이 늦으면 화를 내고 심지어 내가 나를 사랑한다면 내가 왜 걱정하는지 이해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이는 전형적인 집착 행동입니다. 반면 B씨는 여자친구의 여행을 진심으로 응원했고 즐거운 시간 보내고와 궁금한 것이 있거나 도움이 필요하면 언제든 연락해라고 말했습니다. 여자친구가 연락을 하지 않아도 불안해하지 않았고 오히려 여행에서 돌아온 여자친구의 이야기를 즐겁게 들었습니다. 이는 건강한 관심의 예입니다. 이 두 사례의 차이는 명확합니다. A씨의 행동은 자신의 불안을 해소하기 위한 것이었고 B씨의 행동은 파트너의 행복을 진심으로 바라는 마음에서 비롯되었습니다. 여러분의 행동이 어디에 가까운지 스스로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만약 집착에 가깝다면 그 행동의 근원에 있는 불안이나 두려움이 무엇인지 탐색해 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5. 집착에서 벗어나기 위한 실천 전략. 지금까지 집착의 원인과 건강한 사랑의 정의, 그리고 자신의 삶을 사는 것의 중요성에 대해 이야기했습니다. 이제 좀 더 구체적인 실천 전략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첫째, 자신의 감정을 알아차리고 수용하시기 바랍니다. 집착적 행동은 대개 불안, 두려움, 외로움과 같은 감정에서 비롯됩니다. 이런 감정이 일어날 때 그것을 부정하거나 억압하지 말고 있는 그대로 알아차리고 수용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예를 들어 파트너가 다른 사람과 대화하는 모습을 보고 질투가 일어난다면 지금 내 안에 질투가 일어나고 있구나라고 인식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감정을 명확히 인식하면 그 감정에 휩쓸리지 않고 한 발 떨어져서 바라볼 수 있게 됩니다. 명상이나 마음챙김 연습이 이런 감정 알아차림에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하루 5에서 10분이라도 조용히 앉아 자신의 호흡과 감정을 관찰하는 시간을 가져보시기 바랍니다. 둘째, 비합리적 사고를 인식하고 도전하시기 바랍니다. 집착은 종종 비합리적인 사고 패턴에서 비롯됩니다. 그녀가 나를 정말 사랑한다면 항상 나와 함께 있을 것이다. 한번 실수하면 그녀는 나를 떠날 것이다. 그녀가 나에게 관심이 없다면 내 인생은 의미가 없다. 등의 생각이 그 예입니다. 이런 비합리적 사고를 인식하고 그것에 도전하는 연습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예를 들어 그녀가 나를 사랑해도 개인 시간이 필요할 수 있다. 실수는 인간적인 것이며 관계는 실수를 통해 성장할 수 있다. 내 가치는 한 사람의 관심 여부로 결정되지 않는다와 같은 더 합리적인 생각으로 대체하는 것입니다. 인지행동 치료의 기법 중 하나인 사고 기록지를 활용하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비합리적 사고가 떠오를 때마다 그것을 기록하고 그에 대한 증거와 반증거를 찾아보고 더 균형 잡힌 생각을 형성하는 연습을 하는 것입니다. 셋째, 건강한 경계 설정을 연습하시기 바랍니다. 건강한 관계는 서로의 경계를 존중하는 것에서 시작합니다. 자신의 경계를 명확히 하고 상대방의 경계도 존중하는 연습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예를 들어 파트너가 친구들과 시간을 보내고 싶어 할 때 그래, 즐거운 시간 보내고 와 라고 말할 수 있는 용기를 갖는 것입니다. 또한 자신도 개인적인 시간이나 공간이 필요할 때 그것을 당당하게 요청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경계 설정은 처음에는 어색하고 불안할 수 있지만 점차 자연스러워지고 관계에 더 많은 신뢰와 존중을 가져오게 됩니다. 넷째, 전문가의 도움을 고려하시기 바랍니다. 집착적 행동이 깊은 심리적 상처나 트라우마에서 비롯된 경우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이 효과적일 수 있습니다. 심리 상담사나 치료사는 여러분이 집착의 근원을 이해하고 더 건강한 대처 방식을 개발하는 데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특히 애착 불안이 심하거나 과거에 버림받은 경험이 현재 관계에 강한 영향을 미치고 있다면 전문적인 상담을 통해 이러한 패턴을 해결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6. 집착에서 벗어난 사랑의 모습. 집착에서 벗어나 건강한 사랑을 실천하면 관계는 어떻게 변화할까요? 몇 가지 특징을 살펴보겠습니다. 첫째, 서로의 성장을 응원하는 관계가 됩니다. 건강한 사랑은 서로의 성장과 발전을 진심으로 응원합니다. 파트너가 새로운 취미를 시작하거나 직업적 도전을 하거나 개인적 목표를 추구할 때
이를 위협으로 느끼지 않고 지지합니다. 제가 상담했던 한 커플은 결혼 10년 차에 아내가 대학원 진학을 결심했습니다. 이전에는 집착적 성향이 있었던 남편은 처음에 불안감을 느꼈습니다. 아내가 새로운 사람들을 만나고 나보다 더 성장하면 어떡하지? 라는 두려움이 있었던 것입니다. 하지만 그는 자신의 불안을 인식하고 의식적으로 아내의 도전을 응원하기로 결심했습니다. 심지어 아내가 공부할 수 있도록 가사와 육아를 더 많이 담당했습니다. 결과적으로 아내는 대학원에서 큰 성취를 이루었고 남편에게 더욱 깊은 감사와 사랑을 느끼게 되었습니다. 이 과정에서 남편 역시 자신의 불안을 극복하고 더 성숙한 사람으로 성장했습니다. 이처럼 서로의 성장을 응원하는 관계는 두 사람 모두를 더 높은 차원으로 이끌어 올립니다. 둘째, 신뢰와 안정감이 깊어집니다. 집착이 없는 관계에서는 역설적으로 더 깊은 신뢰와 안정감이 형성됩니다. 상대방을 통제하려 하지 않고 자유를 주었을 때 오히려 그 사람은 더 기꺼이 관계에 헌신하게 됩니다. 30대 중반의 한 남성 내담자는 이전 연애에서 극심한 집착으로 여러 번 실패를 경험했습니다. 새로운 연애를 시작했을 때 그는 의식적으로 집착적 행동을 자제하고 파트너에게 자유와 존중을 주기로 결심했습니다. 처음에는 불안했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그는 놀라운 변화를 경험했습니다. 이전에는 여자친구가 친구들과 놀러 가면 계속 연락하고 확인했어요. 하지만 이번에는 그녀의 시간을 존중해 주었더니 오히려 그녀가 자발적으로 더 자주 연락하고 저를 더 신뢰하게 되었습니다. 제가 통제하려 했을 때보다 오히려 관계가 더 단단해졌습니다. 이처럼 통제가 아닌 신뢰를 기반으로 한 관계는 더 깊은 안정감과 친밀감을 가져옵니다. 셋째, 갈등이 줄어들고 소통이 개선됩니다. 집착이 있는 관계에서는 작은 일에도 갈등이 자주 발생합니다. 연락이 늦어진 것, 다른 이성과 대화한 것, 개인 시간을 가진 것 등 모든 것이 불안과 의심의 대상이 되기 때문입니다. 반면 건강한 관계에서는 이런 일상적인 일들이 갈등의 원인이 되지 않습니다. 서로의 공간과 시간을 존중하기 때문에 소소한 마찰이 크게 줄어들고 정작 중요한 문제에 대해 더 효과적으로 소통할 수 있게 됩니다. 40대 부부의 사례를 들어보겠습니다. 이 부부는 결혼 초기에 남편의 집착으로 많은 갈등을 겪었습니다. 아내가 친구와 점심을 먹거나 퇴근이 늦어지면 남편은 항상 의심하고 화를 냈습니다. 상담을 통해 남편은 자신의 집착적 행동을 인식하고 변화하기 시작했습니다. 예전에는 아내가 누구를 만나는지, 어디에 있는지 항상 알아야 했어요. 그게 사랑이라고 생각했거든요. 하지만 이제는 아내를 신뢰하고 그녀의 공간을 존중합니다. 그 결과 우리의 대화는 의심과 비난이 아닌 서로의 일상과 꿈, 고민을 나누는 데 집중하게 되었습니다. 이처럼 집착에서 벗어난 관계는 더 건설적이고 풍요로운 소통이 가능해집니다. 넷째, 더 깊은 친밀감을 경험합니다. 진정한 친밀감은 서로를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고 존중할 때 형성됩니다. 집착은 표면적으로는 친밀해 보일 수 있지만 실제로는 깊은 친밀감을 방해합니다. 왜냐하면 집착은 상대방의 진짜 모습이 아닌 자신이 원하는 모습을 보려 하기 때문입니다. 건강한 관계에서는 서로의 강점뿐만 아니라 약점, 두려움, 상처도 안전하게 공유할 수 있습니다. 이런 취약성의 공유가 진정한 친밀감을 형성합니다. 한 커플의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이 커플은 3년 동안 데이트를 했지만 여자는 항상 남자친구에게 완벽한 모습만 보여주려 했습니다. 항상 예쁘게 꾸미고 긍정적으로 행동하고 약점을 드러내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있는 그대로의 나를 보여주면 그가 떠날지도 모른다는 두려움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상담을 통해 그녀는 점차 자신의 진짜 모습, 취약한 부분까지 보여주기 시작했습니다. 놀랍게도 남자친구는 그녀의 완벽한 모습보다 진짜 모습에 더 깊은 사랑을 느꼈습니다. 당신이 진짜 모습을 보여줄 때 나도 비로소 내 진짜 모습을 보여줄 수 있어요. 이제야 우리가 진정으로 가까워진 것 같아요. 이처럼 집착에서 벗어나 서로를 있는 그대로 받아들일 때 더 깊고 진실된 친밀감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자기 사랑의 중요성. 집착에서 벗어나는 여정에서 가장 중요한 요소 중 하나는 바로 자기 사랑입니다. 자신을 충분히 사랑하고 가치 있게 여기는 사람은 타인의 사랑에 집착할 필요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자신의 가치가 타인의 인정이나 사랑에 의존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자기 사랑은 단순히 자신을 좋아하는 것 이상의 의미를 갖습니다. 그것은 자신의 장점과 단점을 모두 인정하고 자신의 필요와 감정을 존중하며 자신의 성장과 행복에 책임을 지는 것을 의미합니다. 자기 사랑을 키우는 방법에 대해 몇 가지 제안을 드리겠습니다. 첫째, 자기 대화의 방식을 바꾸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종종 자신에게 매우 가혹한 말을 합니다. 난 왜 이렇게 못났지? 이런 실수를 하다니 한심해. 아무도 날 사랑하지 않을 거야. 등의 부정적인 자기 대화는 자존감을 심각하게 훼손합니다. 이런 부정적 자기 대화를 알아차리고 보다 자비롭고 격려하는 말로 바꾸는 연습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마치 사랑하는 친구에게 말하듯 자신에게 말하는 것입니다. 실수는 누구나 할 수 있어. 이것도 배움의 과정이야. 완벽하지 않아도 나는 가치 있는 사람이야. 나는 사랑받을 자격이 있어.
등의 긍정적인 메시지로 대체하는 것입니다. 둘째, 자신의 성취와 강점을 인정하시기 바랍니다. 많은 사람들이 자신의 성취나 강점을 과소평가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작은 성공도 축하하고 자신의 강점과 재능을 인정하는 습관을 들이는 것이 중요합니다. 매일 밤 잠들기 전 그날 있었던 작은 성취나 잘한 일을 3가지씩 기록하는 감사일기를 써보시기 바랍니다. 이런 습관은 자신에 대한 긍정적인 인식을 강화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셋째, 자신의 필요와 감정을 존중하시기 바랍니다. 자신의 필요와 감정을 무시하거나 억압하는 것은 자기 사랑의 반대입니다. 자신이 무엇을 필요로 하는지, 어떤 감정을 느끼고 있는지 인식하고 그것을 중요하게 여기는 연습을 하시기 바랍니다. 예를 들어 피곤할 때 휴식을 취하고 슬플 때 그 감정을 인정하고 표현하며 도움이 필요할 때 주저없이 요청하는 것입니다. 이런 자기 존중의 행동이 모여 건강한 자기 사랑을 형성합니다. 넷째, 자기 돌봄의 시간을 정기적으로 가지시기 바랍니다. 자신을 위한 시간을 의식적으로 만들고 그 시간 동안 자신을 돌보는 활동을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는 신체적, 정신적, 감정적, 영적 차원에서 모두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신체적 돌봄으로는 규칙적인 운동, 건강한 식사, 충분한 수면 등이 있습니다. 정신적 돌봄으로는 독서, 새로운 기술 배우기, 지적 호기심 충족하기 등이 있습니다. 감정적 돌봄으로는 일기 쓰기, 감정 표현하기, 상담받기 등이 있습니다. 영적 돌봄으로는 명상, 자연에서 시간 보내기, 의미 있는 활동에 참여하기 등이 있습니다. 이런 자기 돌봄 활동은 자신이 가치 있는 존재임을 스스로에게 확인시켜주는 행동입니다. 자기 사랑이 깊어질수록 타인의 사랑에 집착하는 경향은 자연스럽게 줄어들게 됩니다. 왜냐하면 자신의 가치와 행복이 더 이상 타인에게 의존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바로 자신의 삶을 살라는 두 번째 핵심 원칙의 깊은 의미입니다. 8. 집착에서 벗어나는 여정은 점진적 과정. 마지막으로 집착에서 벗어나는 것은 하루아침에 이루어지는 변화가 아니라는 점을 강조하고 싶습니다. 이는 점진적인 과정이며 때로는 앞으로 2걸음 나아갔다가 뒤로 1걸음 물러나는 경험을 할 수도 있습니다. 특히 스트레스가 많거나 불안한 상황에서는 다시 집착적 행동으로 돌아갈 수 있습니다. 이것은 실패가 아니라 성장 과정의 일부입니다. 중요한 것은 자신의 패턴을 인식하고 다시 건강한 방향으로 나아가려는 의지를 갖는 것입니다. 제가 상담했던 35세 여성의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그녀는 심각한 집착 문제로 여러 연애 관계가 실패한 후 상담을 시작했습니다. 6개월간의 상담을 통해 그녀는 많은 변화를 이루었고 새로운 연애를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모든 것이 순조로웠습니다. 그녀는 파트너에게 공간을 주고 자신의 삶에 집중하는 건강한 패턴을 유지했습니다. 그러나 남자친구가 갑자기 출장을 가게 되었을 때 그녀는 다시 불안감에 휩싸였고 이전의 집착적 행동으로 돌아갔습니다. 이 경험 후 그녀는 큰 좌절감을 느꼈습니다. 결국 난 변하지 않았어라고 생각했던 것입니다. 하지만 상담에서 우리는 이것이 실패가 아니라 배움의 기회임을 이야기했습니다. 그녀는 자신의 불안 트리거를 더 명확히 이해하게 되었고 다음에 비슷한 상황이 발생했을 때 어떻게 대처할지 계획을 세웠습니다. 몇 개월 후 비슷한 상황이 다시 발생했지만 이번에는 그녀가 자신의 불안을 더 잘 관리할 수 있었습니다. 완벽하지는 않았지만 분명한 진전이 있었습니다. 이처럼 집착에서 벗어나는 여정은 직선이 아닌 나선형에 가깝습니다. 같은 지점을 반복하는 것처럼 보여도 사실은 조금씩 더 높은 차원으로 성장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도 이런 여정에서 자신에게 인내와 자비를 베푸시기 바랍니다. 완벽함을 추구하기보다는 점진적인 성장과 배움에 초점을 맞추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리고 필요하다면 전문가의 도움을 구하는 것도 현명한 선택입니다. 오늘 우리는 집착하지 않는 법에 대해 깊이 있게 알아보았습니다. 집착은 사랑이 아니라 두려움과 불안에서 비롯된 행동임을 이해했고 건강한 사랑의 정의를 재정립했습니다. 또한 자신의 삶을 온전히 살아가는 것의 중요성과 자기 사랑이 집착에서 벗어나는 핵심 요소임을 배웠습니다. 이 모든 내용을 2가지 핵심 원칙으로 요약할 수 있습니다. 첫째, 사랑의 정의를 명확히 하시기 바랍니다. 진정한 사랑은 소유가 아닌 존중, 통제가 아닌 자유, 의존이 아닌 상호 성장입니다. 이런 건강한 사랑의 정의를 마음에 새기고 실천할 때 집착에서 벗어날 수 있습니다. 둘째, 자신의 삶을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자신만의 목표와 꿈을 가지고 다양한 관계를 형성하며 자기 돌봄의 시간을 가질 때 더 이상 한 사람에게 모든 행복과 의미를 의존하지 않게 됩니다. 그 결과 더 건강하고 균형 잡힌 관계를 형성할 수 있습니다. 집착에서 벗어나는 여정은 쉽지 않을 수 있습니다. 오랜 습관과 깊은 두려움을 극복하는 과정이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그 여정은 분명 가치 있습니다. 집착에서 벗어날 때 우리는 더 자유롭고 더 진실된 더 깊은 사랑을 경험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마지막으로 어떤 분들은 집착하지 않으면 정말 사랑하는 게 맞나? 라고 의문을 가질 수 있습니다. 이에 대해 제가 드리고 싶은 말은 진정한 사랑은 상대방을 가지는 것이 아니라 상대방이 자유롭게 자신이 되도록 돕는 것이라는 점입니다. 그리고 역설적이게도 이런 자유와 존중을 줄 때
관계는 더욱 깊고 단단해집니다. 여러분의 사랑이 집착이 아닌 진정한 사랑으로 성장하기를 진심으로 응원합니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여러분 자신도 더 자유롭고 온전한 사람으로 성장하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